네,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주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떨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 우러러만 바라만 봤던 이런 그룹장님들 앞에서 뭔가 이 면접 보는 느낌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강의를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요. 제가 맡은 시간은 이제 NRC 비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저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여기 몇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제 나이는 올해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37살 토끼띠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한 지는 이제 제가 201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역사의 절반을 함께한 그런 사업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평범한 그런 대학생이었습니다. 원래 제가 경희대학교 화공과를 다니다가 이 사업의 정보를 만났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딱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남자면 다 어디 가요? 군대 가잖아요. 네, 혹시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계신다면 부럽습니다. 네, 안 가면 좋은 거죠, 사실. 저는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어디로 갔냐면, 춘천의 2군단 사령부에 이제 군단장 운전병, 그러니까 3스타 운전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뭐, 외모 보고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갔습니다. 예.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장군을 2년 동안 열심히 태우고 다녔죠. 근데 이제 장군이 만나는 사람들을 봤더니 다 어디 회장, 사장, 막 건물주, 그리고 막 사업가, 막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로 막 밥 먹고 지내는 거. 막 이렇게 여행도 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 집안은 형제 자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은 7남매고 어머니는 4남매인데 이 많은 일가 친척 중에서 뭔가 사업을 하거나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목표가 뭐였냐면 남들보다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서 그리고 나서 대기업에 가서 우리 가족 중에서는 친척들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번듯한 직장에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게 제 인생의 목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군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나도 사업하고 싶다. 나도 뭘 해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막 이런 생각이 이제 군대에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학교 복학을 했는데 막상 학교 복학을 했는데 공부에 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뭐 꼭 다른 일을 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시험을 망했어요. 그 학점이 보통 A뿔까지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밤새 공부했거든요. 근데 나온 성적은 C.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가 떨어질 만하죠. 그래서 공부에도 흥미도 없고 나도 이제 부자처럼 이렇게 부자로 살고 싶고 돈 많이 벌고 그러고 싶어서 막 고민하던 와중에 저랑 이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누나로부터 이 사업의 정보를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이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가 24살입니다. 24살. 24살에 만나서 이 사업이라면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뭔가 큰 자본을 들여서 능력을 가지고 뭔가 많은 인맥을 동원해서 뭔가 꾸려 나가야 되는 게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자본, 무점포, 무경험으로도 충분히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복학을 하고 6개월만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25살 딱 1월 되는 해 바로 전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전업으로 이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별로 재미없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예, 그냥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강의를 잘하거나 그래서 온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큼 그냥 말해줘라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제가 느끼는 NR 커뮤니케이션의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저의 생각과 어떤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NRC 비전이고요. 제 이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주일입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짜장면 좋아하시나요? 다음 시간이, 간짜장인가요? 아, 역시 눈썰미가. 예.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제가 이 짜장면 사진을 왜 띄워놨을까요? 맞습니다. 그 대중식이기도 합니다만, 그 혹시 내가 처음에 짜장면 먹었을 때 가격이 얼마였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150원. 아, 좀 연식이 좀 있으신 분입니다. 150원에 처음 드셔봤던 거는, 뭐, 어떤 분은 뭐, 2,000원. 제 기억으로는 제가 옛날에 먹었을 때는 한 3,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짜장면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보시면 1970년대 100원이었어요, 100원. 근데 지금 짜장면 얼마예요? 평균 6,300원이라 써 있는데 요즘에 막 짜장면집 비싼 데 가면 짜장면 하나에 막 9,000원이래요. 네. 우리가 보통 재테크라는 거를 많이 하잖아요. 재테크라는 게 뭐예요? 싸게 사서 올랐을 때 파는 거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1970년대에 짜장면을 이빠이 사놨다가 지금 팔면 돈 벌겠네요. 맞죠? 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예를 들어 짜장면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짜장면을 이때 사면은 썩죠. 예, 지금 못 팔죠. 근데 물가가 이만큼 올랐다. 사실 이 짜장면뿐만 아니라 많은 외식 물가들. 사실 우리가 의식주 중에 식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옷 먹고는 살 수 있어도 못 먹고는 못 살잖아요. 아, 저만 이상한 사람인가요? 네. 아, 물론 밖에서 벗으면 안 되죠.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예. 김밥 떡볶이도 버겁다. 지금 김밥 떡볶이 값이 엄청 오른 거 아시죠? 예전에 막 3,000원어치 먹으면 막 떡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국물에 그냥 떡볶이 몇 개 떠 있어요. 수저로 떠서 이렇게 찾아 먹어야 돼요. 예, 그 정도로 이런 외식 물가도 많이 올랐고요. 그 예전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유, 나는 요즘에 그냥 뭐 돈 아끼려고 그냥 김밥에 라면이나 먹으려고.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김밥에 라면 먹으면 얼마예요? 10,000원. 이럴 바엔 차라리 밥 한 끼 그냥 제대로 먹는 게 낫겠네요. 예. 김밥 라면이 10,000원.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가볍게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예. 제가 초등학교 때만 회상을 해도 학교 앞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1,000원이면 엄청 많이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0원으로는 아예 먹지도 못하죠. 거기에다가 비빔밥도 올랐고, 뭐 냉면도 올랐고, 뭐 다 올랐어요. 예. 먹을 건 다 올랐다.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는 또 엄청 높아졌어요. 아마 여기에 이제 집을 사셨거나, 뭐 차를 사셨거나, 뭔가 은행에서 뭔가 빌렸거나 한 분들 중에서 그냥 뭐 발표하는 거 아니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금리가 올라서 내는 이자가 많아지니까 부담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여윳돈도 줄었습니다. 여윳돈.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장기 국세 체납자. 그러니까 국세라는 건 뭐 세금이죠. 쉽게 말하면. 세금을 못 낸 사람도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뉴스 기사들이 다 최신 기사들만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또 경기 침체 강화에 있는 대출금 연체율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어때요? 대출 막 풀어줬죠. 그래가지고 코로나 힘내세요. 라고 했더니 코로나 지나니까 이제 그 대출금을 막느라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도 이런 경제에 돌지가 않으니까 어떤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재테크에도 굉장히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이 시대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래요? 자녀 교육 빼고는 다 해약합니다. 9년 부었는데 결국 보험부터 깼다. 예. 보험 깬 분들 많죠. 그리고 유지율도 이제 굉장히 이제 확 꺾였습니다.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예, 너무 우울한 얘기에서 분위기가 별로입니다. 예.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뭘 하냐면, 투잡이나 알아볼까? 부업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일반 뭐 중소기업 다닌다고 부업하는 게 아니라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대기업 직원들도 투잡을 뛴대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부업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서 이제 허락 받고 이제 통계치를 낸 거예요. 네. 삼성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 부업하는 사람이 1780명, 1300명, 막 740명, 700명.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부업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럴 겸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다가 유학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한 다음에 삼성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알아보러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정도로 일반 직장의 월급으로도 사실 쉽지 않다. 내가 빚이 많거나 뭐 집을 무리하게 샀다면. 네.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이런 대기업 직원들뿐만 아니라 부업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인구의 거의 4분의 1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부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부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자영업자라 함은 어떤 가게에 간판을 걸고 거기서 이제 손님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잖아요. 네, 밖에서는 그냥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소리 들을 땐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매출이 안 나오고 인건비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투잡을 뛰어요. 네, 가게 문 닫고 뭐 배달 알바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부업을 찾는 거죠. 네. 그만큼 요즘에 부업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앞 시간에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던 일 하면서 갑자기 방향을 꺾으면 뭐 쫑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은 그러니까 부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부업을 한번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부업을 하려고 해도 나를 대신해서 뭔가 내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고, 칭얼거리지도 않고, 쉬지 않는 이 AI의 어떤 역습이 시작됐다는 거죠.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오픈 AI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됐음을 알린 휴머노이드 로봇.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AI인데.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aw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먹을 걸 달라는 급하게 정확히 사과를 집어 건넸습니다. 이제 먹을 거라는 단어, eat라는 단어를 하고 연관성이 제일 높은 그걸 찾는 거예요. 이번엔 행동과 추론을 함께 요구해봤습니다. Can you explain why you did what you just did while you pick up this trash?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쓰레기를 정확히 골라내 바구니에 담는 동작을 하면서도 과거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해낸 겁니다.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자신이 과거에 한 행위를 정리하고 평가까지 했습니다.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AI가 본인을 보고 잘했대요. 시각적 추론과 언어이해 기술을 제공했고 피규어 AI는 빠르고 밀접한 로봇 동작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피규어 AI 측은 로봇이 지시를 들은 뒤 스스로 모든 행동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범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된 로봇이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네, 이게 그 AI 로봇한테 입력값을 미리 넣어놓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추론하고 생각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보니까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예전에 혹시 아이로봇이란 영화 보셨나요? 그 윌 스미스 나온 거? 거기서 막 AI랑 싸우죠?
무섭습니다. 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이씨. 네. 이세돌 아시죠? 바둑기사. 그분이 굉장히 바둑을 잘 두기 위해서 연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작년인가 3년 전인가요? 꽤 됐죠. 알파고랑 붙어가지고 한 판 빼고 다 졌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은퇴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AI를, 그러니까 바둑기사는 이제 컴퓨터한테 배워야 될 것 같다고. 네, 무슨 말이냐? 보통 달리기 선수는 그냥 자기가 몸으로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달리기보다 더 빠른 자동차가 있죠. 그러면은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보다 그 자동차로 타고 가는 게 편하죠. 근데 중요한 건 달리기 선수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달리는 거를 자동차한테 배우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둑은 어때요? 바둑은 꼭 사람한테만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한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세돌이 얼마나 바둑 잘 둡니까? 근데 알파고한테 다 졌잖아요. 한 판 빼고. 네. 그래서 AI가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무섭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네. 그 실제로 AI가 활용된 예가 이미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뉴스 한번 볼게요. 친절한 네.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은행 지점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들 같습니다. 은행이 어느 순간 지점이 없어지는 걸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집 근처에 있던 주거래 은행 지점이 문을 닫아서 좀 네. 당황했는데요. 전국 17개 네, 이분 당황하셨대요. 지점과 출장소 이런 안내문들을 남기고 지난해만 400개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 같은 게 떨어지게 된다는 문제를 뿐만 아니라 그때마다 은행 창구 업무 직원들의 일자리, 은행 텔러 자리가 그만큼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은행 텔러 자리는 최근 들어서 위협받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에 보면은 그 ATM기에 보면은 그 AI가 대신해서 막 하죠. 아나운서 그 모델 활용해가지고 AI 막 대체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서도 많은 직업들이 조금씩 교체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은 이제 유발 하라리라고 이분이 이제 사피엔스라는 두꺼운 책을 쓰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로 대체할 위험에 빠진 직업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하기 쉽고 많은 돈이 오가는 산업이어야 하죠. 언제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대체하기 쉽다는 특징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죠. 우리가 직업의 순위를 매길 때 가장 지위가 높은 직업이 대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대체하기 쉬운 직업은 데이터 분석만 하는 일이에요. 정보를 받아서 그걸 분석하고 정보가 축적되면 결과를 내는 일 말입니다. 대체하기 가장 쉽죠. 몸을 쓰는 일은 대체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관계와 연관된 직종은 더 어렵고요. 예를 들어 간호사보다 의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통 의사가 간호사보다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많은 의사가 환자의 과거 질병 기록이나 현재 증상 같은 정보를 받아 분석하는 일만 합니다. 정보를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죠. 이런 일은 대체하기 쉽습니다. 간호사는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고 우는 아이에게 주사를 놔야 하죠. 이런 건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간호사보다 AI 의사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AI에게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뭐 요즘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막 사짜 직업이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는 어떤 전문 지식적인 부분, 데이터만 축적된 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비서, 뭐 외국어 강사,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수, 성악가, 경호원, 경비원, 건물관리원, 성직자, 뭐 대학 교수 이런 분들은
대체가 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이거 보고 지금 여기서 몇몇 분 성직자하러 가시는 거 아니죠? 예. 이게 왜 대체되기 어렵냐? 대면 접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 간 관계의 어떤 중요도가 높은 그런 직업들이 사실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희 일 어때요? 대면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 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만약에 관계 안 좋으면 싸웁니다. 예, 우리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촉망받는 직업 혹은 부업, 투잡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나머지 투잡을 찾으신다라면 아마 기존 내 원잡 외에 투잡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겠다라는 걸 제가 좀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뭐 전업이든 부업이든 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이 네 가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책에 나오는 직업의 그 수입 흐름의 사분면인데요. 보시면은 거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인 거죠. 직장인. 예, 직장인은 인플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한 거에 비해서 돈을 너무 조금 받아요. 만약에 내가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나는 회사에 10억 이상의 일을 해준 거예요. 예, 그 중에 연봉이 1억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인플로이라고 해서 이건 자영업자인데요. 이 자영업자는 뭐냐면 뭐 흔히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간판 달고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분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는 내가 한 만큼 돈을 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인 마인드보다는 자영업자 마인드가 훨씬 높죠. 직장인 어때요? 칼퇴. 예, 딱 6시 퇴근이니까 5시 50분, 30분만 되면 이제 핸드폰 다 꺼놓을 준비하고 이제 어디 뭐 먹으러 갈까? 아니면은 차는 언제 오지? 이런 거 확인하고 있죠. 근데 직장인은 어때요? 최대한 손님 받을 때까지 받아요. 그냥 막 파는 만큼 내 돈이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왼쪽에 있는 분면에서 일하는 분들은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초 시간에 나왔잖아요. 흔히 말하는 노동 수입이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이 비즈니스 오너, 이거는 이제 사업가 분면인데요. 이 사업가는 내가 일을 다 하지 않고 시스템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회장님, 아니면 버거킹 창업자, 뭐 이런 분들 어때요? 이분들이 막 열심히 삼성 뭐 갤럭시 만들고 있거나 뭐 빅맥이래. 와퍼. 제가 맥도날드도 좋아해서 헷갈렸어요. 네. 와퍼 만들고 있지 않겠죠? 네, 그냥 본사에서 관리만 하고 나머지 뭐예요? 프랜차이즈망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고 있다. 그리고 인베스터는 투자가 보면 돈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는 거죠. 네. 뭐 나 이번에 주식에 10만 원 주식 샀어. 이건 투자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 투자라고 할게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왼쪽 국면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지도 못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잡을 찾는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다라는 겁니다. 파이프라인 수입 들어보셨나요? 파이프라인 우화, 파이프라인 수입.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가 뭐예요? 내가 우물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놓으면 더 이상 물통을 나르지 않아도 물이 계속 칼칼칼 나온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파이프라인에 물 대신 돈이 흐르게끔 만드는 그런 노력을 요즘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게 바로 이 비분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 오너 분면으로 빨리 넘어와야 되는데, 결국엔 그러려면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시스템.
제가 이제 시스템을 갖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어라. 요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회사를 차리는 겁니다. 예. 뭐 예를 들어, 뭐, 그 일론 머스크라든가 아니면 한국으로 치면은 뭐 이병철 회장님, 정주영 회장님, 이런 1세대 회장님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회사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대기업을. 예.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1번 패스. 자, 2번 시스템을 사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돈을 버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안 되는 데는 내어주지 않거든요. 예, 거기 다 상권 분석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스타벅스, 뭐 아까 말씀드린 버거킹, 맥도날드,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정말 유동인구 많고 정말 돈이 될 만한 데만 내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서 내가 운영을 하면 돈을 무조건 법니다. 근데 이런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살려면 몇십억이 들어가죠. 예. 근데 내 수중에는 몇십억이 아니라 몇십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번도 포기했습니다. 예. 근데 3번 시스템에 참여하라를 봤더니 바로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내가 시스템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뭔가 그러니까 막 만드는 어떤 시스템적인 노력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내가 여기 안에 들어와서 이미 주어진 시스템에 참여만 해도 나만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제가 25살 나이에 학교 다니던 학교 휴학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되게 이론은 되게 좋죠. 이론은 좋고 책에도 되게 이 참여하라는 게 되게 좋게 나와요. 근데 또 열심히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통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많은 비용과 많은 인맥, 노력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업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야 이거는 그렇게 돈 투자 없이 인맥 없어도 되고 네가 노력만 하면 돼. 라고 새로운 비즈니스라고 소개를 하면 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예. 이 단어가 뭐길래. 예.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쭉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한 사람들 치고 지금 물론 잘 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원래 잘 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잘 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이거를 제안해서 지금 난 너무 바쁘다. 그리고 아직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 그런 분들은 잘 되고 있는데 진짜 뭐 일반 직장 다니면서 정말 시간도 남는데 맨날 술만 먹고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이 사업 하자 라고 했던 친구들 지금 다 회사 나올 걱정하고 있어요. 제 대학교 친구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부자에다가 시스템도 구축해놨고 부자인 그런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래도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죠. 이분이 대통령 이렇게 막 나오기 전에는 되게 책도 많이 쓰고 되게 유명한 사업가로 더 이제 유명했습니다. 이분이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빌 게이츠 아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모든 컴퓨터에 다 있는 윈도우를 만든 그런 분인데 이분은 땅에 1,00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다면서요. 죽는 시간보다 그냥 가는 게 돈 더 번다고.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성공자예요. 사업가고.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워렌 버핏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가죠.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한 최고의 투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옆집 아줌마 어디 세탁소 아저씨는 야 그런 거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돈을 많이 번 정말 성공한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정말 전망 있는 사업이야.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해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알아볼 때 어때요? 이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알아보고 책도 보고
그리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제 인생을 걸었다는 거죠. 예,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고 제 선택엔 후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N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선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회사의 역사의 절반을 같이 했다고 했잖아요. 많은 우리가 이제 뭘 검토를 할 때 이 사람의 어떤 뭐 전에 해왔던 행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 어떤 회사에 가면 이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막 뒷조사하고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회사에 우리가 몸을 담기 전에 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보신다면 아마 이 회사를 선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99년 12월 8일 날 처음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99년 12월 8일 날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쭉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데, 2000년도에 처음 서비스를 개시했죠. 이 당시에는 KT 선불 요금제라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저희는 지금 알뜰폰 회사잖아요. 독자적인 통신사죠. 근데 이 당시에는 KT의 법정 대리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KT의 단말기와 KT의 요금제를 같이 팔았다. 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통신 회사이지만 또 하나 보면 직접 판매 회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라는 이 조합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버스 공제 조합, 뭐 택시 무슨 조합 이런 것처럼 그 버스업은 사실 보험회사에서 뭔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조합이거든요.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접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한 10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의 어떤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회사를 보장한다기보다는 우리 같은 회원들을 보호하는 거죠. 우리 같은 회원들을 보호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입 회원사 조회 검색에 이제 NR 커뮤니케이션을 딱 치면 나오는데, 보시면은 지금 한 여기에 40여 개 정도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가 가입 일자가 똑같아요. 2003년 1월 1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2003년 1월 1일 날에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이 조합을 만든 6개 회사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NR 커뮤니케이션은 뭐예요? 대한민국의 직접 판매 업계를 최대한 좀 더 맑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직접 판매 공제 조합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같은 회원들을 보장해 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다단계 판매에서 판매원은 1,500만 원까지, 소비자는 600만 원까지, 개별자는 160만 원까지 이렇게 나와 있죠. 후원하고 판매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다단계 판매는 허가를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시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이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제일 비싼 상품이 16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네. 뭐 요금을 우리가 최대치로 충전하는 단위가 160만 원이에요. 150만 원. 그리고 상품, 아까 앞 시간에 나온 아이몰 쇼핑몰, 거기에서도 최대한 비싼 게 얼마냐면 159만 원, 160만 원 다 아래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 직접 판매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160만 원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뭔가 물건을 사거나 요금을 충전했을 때 만약에 내일 모레 회사가 망한다면 물건을 샀을 때 나오는 공제 번호를 가지고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를 새로 쓴 직접 판매 공제 조합 메게리콤. 100% 의무 가입인 소비자 피해 보장 보험으로 5조 원이 넘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판매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 보장 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제일 먼저 다단계 판매회사의 가입을 엄격히 심사하여 부실 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합니다. 재무 안정성과 영업 안정성 등을 평가하여 공제 계약을 체결하며 매년 1회씩 기업 평가와 방문 실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주문함과 동시에 거래 명세서에 공제 번호가 발급되는데요. 이 공제 번호를 통해 소비자와 회원의 주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회사가 소유차의 환불 보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조합 회원사로부터 구매할 제품은 소유차에 대해 환불되지 않은 소비자 피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니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겠죠? 네, 오히려 그 직접 판매 업계가 소비자 피해가 없습니다. 오히려 백화점, 마트, 시장 이런 데가 훨씬 더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직접 판매는 3개월까지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죠.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한번 소비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통신을 아이템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전파관리소에다가 뭔가 또 이렇게 돈을 이제 자본금을 또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선불 통화권을 또 전파관리소에 내야 되는데 왜 내야 되냐면 만약에 회사가 잘못되거나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소비자들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71억 원이 전파관리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낸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저희는 직접 판매 업계에서 일하기 때문에 직접 판매 공제 한도 증서도 저희가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171억 원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171억 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피해를 봤다, 그럼 여기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보증보험에도 저희는 또 얼마가 이렇게 돼 있냐면 50억이라는 보증보험 증서를 끊어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피해 볼 일은 없다. 네. 이렇게 보장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가 피해 볼 일은 없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뭐 PPT랑 뭐 포토샵 좀 다룰 줄 안다고 해서 이거를 만들었겠습니까?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물류센터도 있습니다. 2006년에 물류센터도 만들어가지고 경기도 안성에 가면 그 축구장만한 크기 3동의 물류센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본 분들 계실 거예요. 네, 본사 탐방이라고 해서 그 영업지원팀에 얘기하면은 그 세린바이오랑 물류센터 본사 다 탐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굉장히 디지털화 되어 있어서 사람이 별로 없다. 네, 거의 디지털로 해서 여기서 주문 들어가면 그냥 기계가 알아서 물건 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발송이 된다. 네, 사람은 그냥 잘 되는지 검토만 해주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런 물류센터도 저희 회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자체적인 연구소도 있습니다. 연구소. 예전에 이영건 박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이 네트워크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장려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강의도 해주셨는데 그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고르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R&D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고 회사를 선택해라 라고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분 책 되게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됩니다. 책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저희 자체 연구소가 있다. 네, 경기도 수원시 영통에 가면 연구단지 모여있는 데 아시죠? 거기에 세린바이오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 특허를 한 5개를 갖고 있는 그런 연구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라든가 뭐 화장품에 들어가는 줄기세포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다 만든 겁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연구소가 국가의 어떤 그런 국익 사업을 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연구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중단시켰어요. 왜냐?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우리 회사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상품을 위해서 연구에 몰입해라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 상품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괜찮은 연구소냐면, 보시면은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뭐 동네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의원 아니고요. 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어때요? 서울대학교 병원이면 괜찮죠? 이런 병원에서 우리 연구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 나서서 우리 거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의 어떤 환부를 빨리 좀 아물게 하는 어떤 그런 줄기세포 성분을 막 알아보던 도중에, 왜냐하면 줄기세포가 재생의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제 세린바이오라는 연구소를 알게 된 거예요. 오, 세린바이오의 연구소에 줄기세포가 굉장히 좋다며 라고 해서 찾아가서 먼저 협약을 요청을 한 겁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그러면서 내건 그 딜 한 게 뭐냐면, 그 대신 우리 회사에, 우리 병원에 있는 최신 시설 너네가 쓴다면 쓰게 해주겠다 라면서 너네 줄기세포 우리가 좀 쓰면 안 되겠니? 라고 해서 협약을 한 사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희 회사 연구소도 굉장히 인지도도 있고 활발히 연구하는 그런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는 KOTC 주식 3시장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주주 배당금도 줘요. 꾸준히 주고 있습니다. 아마 주식이 있는 분들은 받으실 거예요. 네, 매년 꾸준히 받으실 건데 지금은 한 450원, 5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제 주식 시장에 회사가 올라갔다는 거는 그 회사의 정보가 다 오픈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보시면 주요 주주 해가지고 이제 5명이 딱 나와 있죠. 이세영 저희 회장님이죠. 그 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회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 80%는 누가 갖고 있냐면 저희와 같은 회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만약에 저희 회장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느 날 뭐 쉽게 요즘 말로 현타가 오고, 현타. 그래서 나 이제 일 그만하고 회사 팔아버리고 이제 내 갈 길 가야겠다.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근데 회장님이 우리 회사를 판다고 해서 뭐 팔 수 있어요? 주식이 20%밖에 없는데. 적어도 주식이 50%는 넘어야 경영권이 바뀝니다. 근데 20% 가지고는 경영권이 바뀌지 않아요. 그 말은 회장님의 마음대로 이 회사가 좌지우지될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 회사는 2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라는 걸 합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연임, 뭐 회장 연임, 뭐 여러 가지 회사 정책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서 누구겠어요? 저희 같은 회원들이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회장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주식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앞 시간에 나온 쇼핑몰. 네, 다들 쇼핑몰 잘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게요. 네. 2012년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허접했어요. 이게 쇼핑몰이 맞나?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겠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네. 자, 그리고 2013년에 저희 회사가 드디어 알뜰폰 회사가 됩니다. 이게 그 NRC가 알뜰폰 사업한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온 건데요. 2013년 9월 6일 날에 기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이 당시에 알뜰폰 사업을 한다는 거를 이 기사 보고 안 분도 많아요. 그 정도로 갑자기 결정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그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딱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이 할까 말까 언제 할까 고민하다가 타이밍을 보시다가 이때 딱 바로 하겠다고 그냥
딱 공약을 건 거죠.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딱 스타트를 끄는 거죠. 예. 그래서 언제 마무리가 됐냐면 12월 16일 날에 공식 오픈했습니다. 알뜰폰 회사로. 네. 3개월밖에 안 걸렸네요. 9월이니까 11, 12월. 사실 이 MVNO 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MVNO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막 국민은행도 MVNO 하잖아요. 뭐 리브 모바일인가? 그거 하는데도 1년 이상 준비했습니다. 국민은행이라는 대기업도.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한 3, 4개월 만에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통신으로 쌓아놓은 어떤 경험치와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단기간에 그냥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사실 이 회사의 경쟁력을 뭐 이미 끝났죠. 예. 그래서 엔텔레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회사가 굉장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에 있는 MVC 어학센터 있죠? 다들 엠보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엠보임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는 그 어학센터를 우리 회사가 인수해버립니다. 원래 2015년 이전에는 그 보임 잉글리시라고 해서 우리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휴 상품이었어요. 제휴 상품.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우리 회사가 그냥 그 어학센터 인수해가지고 자체적인 엠보임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 보임 잉글리시 시설보다는 훨씬 더 커리큘럼도 다양하고 우리에게 주는 수익성도 좋고 훨씬 더 튼튼하게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엠보임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요런 정도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N스마트라는 게 출시가 됐습니다. 아마 2017년 이후에 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태블릿 PC에서 개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N스마트 이전에도 사업을 했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진정한 움직이는 대리점이 된 거예요. 이 N스마트가 나오기 전에는 어땠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도 말은 움직이는 대리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어땠냐면 서류 들고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막 서류 쓰고 유금지 설명해요. 야, 좀만 기다려봐 하고 다시 센터로 와가지고 인포에 서류 접수해요. 근데 인포에 서류 접수한 게 뭐 하나 틀렸다. 그럼 맨 뒤로 빠꾸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통 하나 하는데 2박 3일 걸린 적도 있습니다. 2박 3일. 지금 N스마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못 믿겠죠. 근데 2016년 이전에 사업한 분들은 알 거예요. 개통이 엄청 오래 걸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욕을 하도 먹어가지고 저 아마 100살 넘게 살 거예요. 예, 아마 이 전에 했던 분들 다 오래 사시지 않을까. 그때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오래 걸린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통신의 비전이 크다 보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진짜 이 N스마트 덕분에 움직이는 대리점이 됐다. 한 번은 제가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개통해달라고 하니까 개통을 안 해주는 거예요. 바쁘다고. 아니, 뭐 다른 핑계도 아니고 바쁘다고 안 해준대.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좀 머리를 썼죠. 야, 너 점심 먹지? 그래, 점심 같이 먹자. 그래서 점심 먹으러 만났습니다. 이제 걸려든 거죠. 예, 점심 먹으면서 음식 주문하고 음식 나오기 전에 개통하고 음식 나오기 전에 꽂아주고 야, 통화 잘 되지? 그리고 나서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자유자재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개통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N스마트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이 사업 하신 분들은 당연한 것 같지만 이 회사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매장도 필요 없죠.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지. 그냥 내가 언제 어디서든 가서 개통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 N스마트 때문에 회사가 한 번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21년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LG U+에서 우리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알뜰폰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니 너는 엔텔레콤이 KT랑만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더라. 우리 LG 것도 팔아주면 안 되냐? 라고 찾아왔어요. 그렇게 먼저 찾아와가지고 한 3번 정도 찾아온 거죠. 근데 우리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KT랑만 하고 있다. 남자는 의리 아니냐 하면서 KT랑 의리를 지키다가 이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LG가 우리가 돈 더 줄게. 오케이 해가지고 바로 LG랑 제휴했고 KT와 LG 두 가지의 어떤 통신망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아니 KT로 유치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이 그냥 LG로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KT 가입자는 유지하면서 LG 가입자가 그 유지한 만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대박이죠. 네. KT 뺏긴 게 아니라 KT만큼 LG가 올라온 거예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KT 일반 KT 쓰다가 핸드폰 요금 밀려서 연체가 되면 거기에 우리 KT 선불 인식이 안 됐잖아요. 근데 LG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도 다 잡은 거죠. 그건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LG가 들어온 건 정말 신의 한 수였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어떤 이슈는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필 NRC냐 라는 거죠. 아 그래 회사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에서 유통하는 상품이 저는 통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유통하는 상품의 특징 중에 이 3가지를 만족을 해야 정말 이 이론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막 책에서도 나오고 많은 성공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대중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소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모성,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매달 수입을 이제 어떤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근데 한 번 팔고 막 10년 뒤에 다시 재판매되고 이러면은 소모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매달 소모가 되는지 그리고 또 원가는 투명한지 그러니까 사기치는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를 정확하게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많습니다. 뭐 화장품으로 하는 회사, 뭐 건강식품으로 하는 회사, 뭐 생필품으로 하는 회사, 뭐 등등 되게 다양한데요. 한번 제가 이거를 이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조건에 대비해서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화장품 대중성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조금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도 화장품을 잘 안 바르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제 파트너 쌤 중에 지금 이 영상이 제 파트너한테 가진 않겠죠? 제 파트너 쌤 중에 여성분인데 화장품을 안 발라요. 진짜로. 나는 피부가 원래 좋다면서. 보면 좋긴 해요. 근데 기름기 같긴 한데. 아직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대중성 좀 애매합니다. 아직까지 100%라고 볼 수는 좀 없어요. 원가 투명성, 화장품이 원가가 얼마인지 사실 모르죠. 비쌉니다. 뭐 옛날에 기사도 나왔죠. 무슨 SK 무슨 화장품 요만한 앰플이 3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게 원가가 10,000원도 안 한다고. 나머지는 뭐예요? 광고값, 브랜드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모성. 요것도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좀 애매해요. 저 같은 사람. 제가 좀 이렇게 좀 이런 특별한 날 뭐 이렇게 강의를 오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이럴 때 쓰려고 비비크림을 사다 놨어요. 그것도 화장품이잖아요. 비비크림도 보통 꾸준히 쓰면은 뭐 한두 달이면 쓰겠죠. 근데 저는 오늘도 사실 비비크림 안 바르고 왔거든요. 깜빡했어요. 그리고 이미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소모성이 100%가 안 되는 거예요. 반성합니다. 자, 건강식품. 요것도 대중성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밥이 보약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좀 100%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원가도 사실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거랑 비교할 뿐이지 원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건강식품 회사별로 또 가격 차이가 또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비교하기가. 그리고 이 소모성도 이게 또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또 100%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그 아이케어 루잔틴 있죠? 눈에 좋은 거. 그게 2개월치잖아요. 제가 이제 안경을 쓰죠. 원래 안경을 안 쓰다가 요즘에 그냥 쓰는데 눈 좋아져야겠다 해서 이제 아이케어 루잔틴을 딱 사서 2개월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5개월째 먹고 있습니다. 그냥 깜빡하는 거죠. 일부러 먹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깜빡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때문에 100%가 안 되는 거죠. 자, 자석류. 이거 뭐 말할 필요 뭐 있겠습니까? 예. 이 대중성 있나요? 자석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필요 없어요. 만약에 자석류를 살 돈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아요. 네. 자, 그리고 원가 투명성. 이거는 원가는 지금 알 수 있지만 옛날에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20만 원짜리 사가지고 막 300만 원에 판 거예요. 그 소모성. 네, 자석은 돌이죠, 돌. 네, 소모가 안 돼요. 저 초등학교 때 저희 셋째 작은 아빠가 광주에서 뭘 하나 들고 왔어요, 저희 집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줬습니다. 또 동생이니까. 저희 아빠가 둘째거든요. 그게 아직도 있어요. 짱짱해 안 달았어. 한 번 사면 안 사죠. 소모성이 없는 겁니다. 자, 생필품. 이건 대중성 있죠. 뭐 남녀노소 누구나 다 씻잖아요. 뭐 양치하고 머리 감고. 그리고 원가 투명성 이것도 뭐 인정. 왜냐? 뭐 칫솔이 막 20만 원 이러지 않잖아요.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소모성도 네트워크에서 유통이 됐을 때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좀 안 돼요. 왜냐? 제가 이제 센터에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11시 막 이렇게 11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샤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샤워를. 근데 우리 회사에 이지앤 바디 클렌저가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거 지금 당장 본사 안성 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지금 주문한다고 오지도 않고 가까운 편의점에서 다른 거 사서 썼습니다. 네, 반성합니다. 미리 준비해놨어야 되는데. 근데 저 같은 사람들 어떤 상황인지 느낌 오시죠? 그런 것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 봤을 때 소모성이 조금 애매한. 기능성 속옷은 뭐 말해서 입만 아프죠. 제가 뭐 기능성 속옷 입을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입으면 불편하죠, 오히려. 그 원가도 투명하지 않아서 굉장히 비싸요. 제가 아는 분이 무슨 뭐 나일론처럼 된 거를 샀는데 그게 막 200만 원 막 이래요. 이게 200만 원이라고? 그리고 소모성. 이게 질깁니다. 굉장히 질겨요. 안 닳죠. 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통신을 볼게요, 통신. 대중성 있죠. 물론 갓 태어난 아이들은 당연히 개통이 안 되죠. 개통은 되는데 핸드폰을 못 드니까. 근데 핸드폰을 한 4살만 돼도요. 한 3, 4살만 돼도 쓰고 싶어 안달이에요. 안달. 대중성. 남녀노소 누구나 쓰려고 하고 누구나 씁니다. 그리고 원가 투명성. 1초당 1.98원. 이거는 모든 게 똑같죠. 뭐 1초당 3원. 이런 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지만. 그리고 소모성. 매달 핸드폰 요금 내죠. 그럼 매달 우리 회사는 요금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매달 쓰고 내는 요금에 대한 어떤 수입을 버는 겁니다. 핸드폰 요금 매달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끊기죠? 실제로 저한테 개통문의 오는 분 중에 80%가 핸드폰 요금을 못 내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연체돼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선불 쓰다가, 근데 선불은 중요한 건 연체는 안 되죠. 내가 낸 만큼 쓰고 못 내면 그냥 못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대중성, 원가 투명성, 소모성을 이거에 부합하는 이런 통신이라는 상품이 이 네트워크와 결합을 해서 거기에다가 통신은 뭐가 있어요? 시대성까지도 또 결합을 했다. 앞으로 우리가
통신을 안 쓰고 살 수 있을까요? 나는 핸드폰 없이 10분 버틸 수 있다. 물론 버티면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좀 답답하다는 거죠. 앞으로 뭐 텔레파시까지 가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통신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품으로 저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절대 상품이다라고 하는데 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이 절대 상품이죠. 네. 이게 세금 개념으로 걷었기 때문에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옛날에 전화세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통신이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통신 요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절대 상품은 어때요? 쓰지 말라고 해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들 아닙니까?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통신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전기도 만약에 민영화가 돼서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면 뭐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하는 겁니다. 가스가 들어온다면 야, 너 저기 가스 쓰지 말고 우리 가스 써봐. 네, 다른 데보다 0.5원 저렴해. 그럼 안 쓰겠습니까? 그런 상품이 절대 상품인 거예요. 네, 우리가 써야만 되는 상품. 네, 그 중에 하나가 통신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영화가 돼서 SK, KT, LG라는 대기업이 나온 거고요. 이런 기업에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리점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 나왔죠. 근데 대리점을 차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엄청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돈이 많이 들어요? 거의 안 든다고 봐도 되죠. 왜냐? 124만 원, 160만 원으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요금이고요. 내가 판매할 요금이고요. 네. 돈이 안 들어가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 회사는 거의 비용 없이 이 통신이라는 시장에서 KT와 LG의 망으로 엄청난 자연 재구매로 이제 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시장이 알뜰폰 시장이거든요. 알뜰폰 시장인데 이미 작년에 1,300만 명이 넘고 지금은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알뜰폰 시장이 원래 없던 시장이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맨 처음 했을 때는 알뜰폰 쓰는 사람 0명. 네. 그러니까 알뜰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뜰폰의 0명의 시장에서 지금 거의 한 10년 좀 넘게 1,300만 명 넘게 알뜰폰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알뜰폰이 뭐 요금제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뭐 알뜰폰 회사들이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알뜰폰 회사가 잘해서 뭐 알뜰폰 요금제가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국가에서 알뜰폰 시장을 정책적으로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1,300명이 넘어온 거거든요. 지금 정부는 알뜰폰 소비자를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까지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2, 3년 동안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들이 알뜰폰으로 넘어올 건데 여러분들은 1,000만 명이 넘어오는 이 와중에 가만히 있으실 거냐라는 빠르게 내가 내 근무를 짜고 내 팀을 만들고 내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가입자를 쓸어 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1,300만 명이 올 때까지 봤을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말은 앞으로 2천만 명, 3천만 명이 되기 전에 내가 빨리 준비를 해야 내가 이 통신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다. 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이제 시작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너무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팀과 어떤 그물망을. 그러면 1,000만 명 넘어올 때 내가 10,000명만 가지고 와도요. 끝납니다. 솔직히 통신에서 10,000명이면 얼마 정도 버는지 대략 계산해 보셨어요? 여기서 1,500에서 2,000만 원 수입이 매달 들어옵니다. 10,000명 정도 되면 작게 잡아서 1,000만 명의 1,000분의 1만 가져오자 이겁니다. 내 산하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지금 빠르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이런 요금제들을 가지고
예, 우리가 가입자를 유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는 KT와 LG로부터 프로모션을 계속 받아요. 프로모션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금전적인 지원을 받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NRC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지사항에 이런 게 나옵니다. KT 프로모션, LG 프로모션이 나오는데 뭐 건당에서 5,000원, 5,000원,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더 주겠다. 이런 게 우리 회사 NR 커뮤니케이션에서 주는 게 아니고 KT랑 LG에서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 회사에서 버는 거 외에 플러스 알파의 수입이 또 들어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여기서 이제 돈 벌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진짜 통신, 뭐 엠보임, 아이몰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 하나 잡아서 정말 소비자도 유치해보고 같이 유치할 사업자도 만들어가지고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통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가입자를 막 유치하고 사업자를 유치합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일반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에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최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대. 엄청난 자본력과 규모를 바탕으로 그 시장을 딱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고. 그 시장에서 최고의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세 가지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거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 비전 때문인데, 혼자가 아닌 같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볼게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는 시간 복제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A, B 둘 다 전교 학생 회장이라고 볼게요. A 학교의 회장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릴 예정이라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임시 휴교하겠습니다라고 딱 지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교생들에게 야, 내일 홍수 나니까 학교 오면 안 된다라고 일일이 한 명씩 전화 다 한 거예요. 전교생 780명에게 3분씩 전화했더니 39시간 걸렸어요. 전화를 받지 못한 학생들은 물에 떠내려가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B 학교 회장은 어때요? 우리 옛날에 그 방학 때 비상 연락망 기억하죠? 내가 5명한테 각각 전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씩 5명 하니까 15분이 걸렸네요. 근데 이 5명도 각각 5명씩 비상 연락망을 만들어서 5명이 5명씩에게 전화했더니 또 이제 15분 걸렸네요. 25명에게 전달되는 데까지. 그럼 이 25명도 각각 비상 연락망 5명한테 각각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780명 전교생에게 전화하는데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B 학교는 학생들 전원 살았어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 시간이에요. 이 앞 시간에 마지막에 보상 플랜 보셨죠? 둘이 4시 되고 4시 8이 되고 그게 바로 배승의 법칙입니다. 보시면 제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도 취업을 했어요. 저는 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첫 달에 10만 원씩 매달 2배씩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아니 처음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10만 원 준다, 10원 준다고 10원? 근데 중요한 건 2배씩 이렇게 월급을 올려주고 30개월을 준대요. 30개월. 신기하니까 그냥 30개월 경험치 쌓아보자라고 해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30년 보장, 정년 보장이네요. 이렇게 받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자, 1월 달에 10원 받았습니다. 10원. 그리고 열심히 10달 동안 일했더니 제가 받은 월급은 5,000원. 10개월 동안 10,000원 벌었네요. 10,000원.
처참하죠. 제 친구는 어때요? 300만 원씩 10달 벌었으니까 3천만 원 벌었네요. 네. 친구가 와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잘 되냐? 물어봐요. 그냥 잘 된다고 했죠. 실제로 제가 그랬어요. 제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 친구는 안 하겠대요. 그리고 그냥 회사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달 뒤에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면서 저한테 그거 잘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잘 된다고 했습니다. 뭐 5천 원 벌긴 벌었잖아요. 네, 잘 된다고 했어요. 근데 11개월 차에 10,000원이 드디어 넘어가고 드디어 이제 순댓국 한 그릇 정도는 사 먹을 정도는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20개월 차 됐더니 드디어 500만 원을 번 거예요. 근데 이때도 뭐 번 거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썼으니까. 네, 이때 썼으니까. 네, 제 상황이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로 2배씩 매달 월급이 증가되다 보니까 21개월 차에는 1,000만 원, 30개월 차에는 얼마를 벌었냐면 53억을 벌었습니다. 네, 53억을 벌어서 제 친구는 숨만 쉬고 그냥 300만 원씩 12개월 모았더니 30년을 모았더니 10억을 모았고요. 하나도 안 쓰고. 그래서 저는 107억이라는 돈이 모였습니다. 딱 이 일을 10개월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5천 원 벌었어요, 한 달에. 이때 이 일을 해야 돼요? 물론 이걸 아는 분들은 해야 돼요 이러겠죠. 근데 딱 여기 안 보여주고 딱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포기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이 타이밍에 포기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남아 계신 분들, 뒤에 있는 그룹장님 분들은 이 시기를 넘어서 이미 여기까지 오신 분들인 거죠. 저도 이때 쉽진 않았습니다. 아니, 저희 일이라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저희 일도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공짜로 버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노력을 똑같이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가치가 어떠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요쯤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비전 그래프예요. 보면은 파란색은 노력 곡선이에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그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빨간색이 노력 곡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수입 곡선입니다. 네. 처음에 이 사업을 만나면 당연히 나 혼자 회원가입을 해서 내가 소비자도 만들고 이제 내가 1명, 2명 초대해서 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건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수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엠보임 하시는 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엠보임은 마진 폭이 있기 때문에 엠보임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아침 9시에 나가서 집에 퇴근에 12시에 들어가고 그렇게 한 2-3달 했는데도 이 정도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수입이 왜 이 정도지? 라고 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하는 팀이 1명, 2명 생기고 그들이 소비자를 함께 모집하고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노력하는 건 줄어드는데 수입은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올라오기 전에 제 매출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마 이 강의를 하고 내려가서 매출을 확인하면 매출은 올라 있을 거예요. 제가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다른 누군가가 어디선가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이 요 크로스, 요 구간을 얼마나 빠른 시기에 넘어가느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요 구간을 오토 루비, 매마감 자동 루비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왜냐면 그때부터 그래도 그나마 좀 월급 정도의 수입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이 구간을 빠르게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스폰서님과 팀과 함께 으쌰으쌰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만약에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면 뭐 하실 거예요? 돈은 많은데 시간은 많아. 근데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놀러 가자고 하면 그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못 가요. 그래서 저는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서도 생기면 같이 놀러 다닐 겁니다. 네, 저희 스폰서님과 파트너사님과 함께 이런 멋진 곳에 놀러 다니면서 정말 시간을 같이 쓰고 싶어요. 네. 강의가 좀 늦게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시간 다 썼네요. 네. 다음 강사님께 네, 짧게 해달라고 한번 부탁해 보세요.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은 거 날아가기 전에 꼭 잡아라. 사실 우리가 이제 이 회사가 생기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해오면서 기회는 있어요. 항상 있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데 왜 못 잡냐면 내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 오늘 제가 한 강의를 듣고 저 젊은 친구도 하는데 나도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한번 정확하게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돌아가신 이후에 각 지역의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서 한번 정확하게 검토를 한 두세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정말 이 기회 꼭 잡으시고 올해 2, 3년 안에 아마 통신으로도 그렇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서 큰 수입, 큰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